자, 이게 참 지금 엄청나게 공분을 낳고 있는 사연이에요. 네,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한 40대 여성이 전한 사연입니다. 원래 이 아파트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없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따로 관리실에 요청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. 언젠가부터 이 비장애인 차량 한 대가 이 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. 일주일에 한 5회 이상 장애인이 표시된 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이 여성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면 아예 안 받기도 했다는데요. 결국 여성은 상습적 불법 주차를 참지 못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성의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자, 신고를 했더니 어머나 펑크가 났네? 자, 한 번은 지금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아이가 좀 이제 아프고 이런 적이 많으니까 퇴원하고 오는 길에 이제 다음 날 또 병원을 새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동차에 공기압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떴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급히 이제 수리점 가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병원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. 고속도로에서 이 급하게 공기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거냐, 아찔했다라고 이 부모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야, 팀장님, 이게 진짜 어떤 예리한 어떤 물건에 의해서 찢겨진 펑크와 그냥 주행 중에 낡아서 뭐 펑 하는 펑크랑은 딱 보면 알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여성분이 차주인데요. 20일하고 28일 날 2회에 걸쳐서 펑크가 났는데 당연히 수리점 갔을 거 아닙니까? 수리점 업주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. 이 타이어 달리다 보면은 펑크에 뭐 박히는 거 밑에 박히면은 빼고 떼우면 되거든요. 그런데 보조석 뒷타이크의 옆 있잖아요. 저 옆에 바닥이 아니고 옆을 뚫었기 때문에 송곳으로 찔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럴 경우에는 타이어를 떼우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돼요. 터지기 때문에. 옆은 참 위험한 건데 저분이 찔러도 왜 옆을 찔러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일부러 고의를 했다고 싶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.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 뚫린 그 부위에서 막 그 거품이 막 모락모락 지금 뽀글뽀글 그래 올라오면 그렇게 찾아냅니다. 예. 뽀글뽀글하면 안 되거든요. 저런 위험한 거거든요. 예. 자, 일단 진짜 뭐 앞서 그 피해자 말처럼 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저게 퐁 했다면 정말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는데 누가 고의로 펑크를 낸 거란 거지 않습니까?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타이어 펑크, 양심의 펑크, 이게 무슨 일이죠? 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경찰은 한 6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. 범행 도구는 차 안에 있던 공구로 확인됐습니다. 지금 저 원 안에 있는 사람인가 보죠? 네. 소장님, 그러면 왜 그랬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. 네, 이 남성은 과거에 이 아파트에 살았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동네의 지리를 잘 알고 그 동네에서도 약속도 많았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들릴 때마다 그 자리를 이용한 겁니다. 근데 이 그 주차 자리에 장애인 주차 자리의 주인 맨 처음에 신청하신 그 여성분이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. 그래서 과태료를 받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요. 맨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CCTV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됐는지 몰랐다. 그새야 이제 범행을 실토했다고 합니다. 아니, 지금 살고 있는 그 단지 아파트 단지의 주민도 아니고 과거에 살던 사람이 왜 그 단지 주차장에다 장애인 구역에다 주차를 해요? 아니, 진짜 제가 진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단 1초도 5초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정말 급해가지고 뭐 어쩌다 한번 했다는 거 하면은 그럼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쳐요. 아니, 예전에 거기 살던 사람이 왜 거기다 대요?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밖에 못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잠깐 대놓는 분들이 계셔. 근데 본인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. 잠깐만 되겠다. 그런데 그걸 찍어서 올렸으니까 과태료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화났던 거죠. 화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지. 왜 위험하게 그 다른 차량을 펑크를 내게 되면은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데 저분은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. 과태료뿐만 아니라 더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참 자,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. 이 진짜 60대 남성인데 60대면 이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이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나이가 된 건데. 응?
아니, 이 나이에 지금 왜 남의 집 그 차에다 펑크를 내고 살아요?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펑크를 낸 것도 그렇지만 그 펑크를 내고 나면 그 장애인 아이가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못할까?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든 이유는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들이 보행이 불편하잖아요. 장애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휠체어를 열거나 또는 잘 못 걷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. 물론 때로는 악용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소식을 정확히나 전날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로 이 주차 구역이 꼭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고 또 이건 사실은 사회적 약속이잖아요. 우리가 정한. 근데 이 약속을 단 1분이라도 네, 나는 그냥 편하게 잠깐이라도 잠깐 된 거다 이런 약속으로 깨면 안 되겠습니다. 아, 박 변호사님. 네. 진짜 나이 60 넘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또 큰 사고를 좀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좀 처벌이 좀 강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타이어를 훼손한 부분, 효용을 쓰임새를 해했던 부분, 그 부분이 손괴죄가 성립할 것 같고요. 다만 아마 위험한 물건으로 찔러서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특수 손괴죄가 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불구속 입건된 상황인데 우리 김은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측면, 단순 손괴죄가 아닌 어떤 보복 행위, 예. 보복적 감정에서 또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거 고려해가지고 조금 엄중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도 아니 지금 사는 그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자기를 신고했다고 화가 났다고 저렇게 찔렀는지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다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